혁신금융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방대한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사업은 카드사들이 또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카드사들도 저마다 빅데이터 사업에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금융혁신이 이제 실제로 계속 일어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카드사가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금융사업자의 선정 기준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은 임시사업 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앞당길 수 있거든요. 금융위원회가 밝힌 사례를 한번 보면은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도가 우선 심사 기준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카드사가 고유 강점을 가진 사업 분야이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기준을 보면은 이제 혁신 사업자 선정 기준 중에 혁신으로 인한 혜택이 개인 사업자나 초기 기업,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제 사례를 설명해줘야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카드사들은 일찌감치 빅데이터 개발에 앞서왔고 현재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삼성카드를 보면은 링크비즈 파트너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중소 가맹점주가 온라인에 고객에게 제공할 혜택을 등록을 하면은 카드사가 이용 가능성이 높은 카드 회원, 즉 고객에게 혜택을 안내해 줍니다. 핵심은 고객과 가맹점을 제대로 연결해 주는 것인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매출 증대 효과까지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서비스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적극 쓰이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최근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맺었는데요. 소상공인 중에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출액의 일부를 굿네이버스에 기부하는 곳이 있는데 일명 좋은 이웃 가게라고 불립니다. 삼성카드가 이 좋은 이웃 가게의 비즈 파트너, 링크비즈 파트너를 이용해서 마케팅 지원을 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링크비즈 파트너는 점주님들이 자기 상점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들한테 스스로 프로모션을 기획해서 모바일로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이걸 통해서 점주님들의 매출이 증가하면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은 이 점주님들이 좋은 일을 하시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 카드 이용 데이터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신한카드가 여행객에게 현지 음식점이나 아니면 레저 가맹점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예. 차별화된 점은 가맹점에 대한 고객의 평가, 그러니까 정성적 데이터를 카드 이용 데이터와 결합해 보다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인터파크와 협약을 맺었는데 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인터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주 여행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제주 여행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천적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주 현지인들뿐 아니라 기본 일반적 고객들이, 여행객들이 만족하는 식당이나 요식이나 레저 업종에 대한 매장 정보를 인터파크 투어를 통해서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카드 매출 데이터 외에도 실제 카드 이용자들이 어느 만큼 만족하고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가지는지를 조사해서 카드 회원의 소비자 평가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경영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앞선 삼성카드 사례처럼 상생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업은 신한카드 사내벤처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혁신, 그러니까 벤처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혁신을 추진하는 또 다른 카드사 사례를 보면은 KB 국민카드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신생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퓨처나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3기째를 맞았거든요. KB 국민카드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카드가 보유한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퓨처나인, 즉 9개 분야에서 생활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신생 창업 기업을 선정하는데요. 주거 음식, 뷰티 쇼핑,
모빌리티, 헬스, 엔터테인먼트, 교육과 디지털 금융, 여행과 반려동물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 혁신만으로 부족한 점을 외부 스타트업과 협력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타트업 전용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스타트업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스타트업 전용관에 입점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1, 2기 때는 그 협업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부분이 이제 강한 퓨처나인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지금 KB 국민카드 라이프 스타일 펀드라고 10억 원 정도의 그 작은 펀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를 통해서 퓨처나인에 선발된 우수한 스타트업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스타트업관에서 이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좀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사례들을 들어봤는데요. 혁신금융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카드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유가 시대의 변화나 기술의 발전도 있겠지만 경영 환경의 변화와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올해 카드사들이 유례없는 위기에 처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 카드 수수료가 또 떨어졌고요. 다양한 사업기를 창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영 환경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면 돌파에 나서는 카드사들도 있습니다. 우리카드의 정석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 설립 이래 최단 기간 최다 발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올 3월 카드 발급이 300만 자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험을 살려서 최근에는 디지털 채널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모두 디지털 채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모바일 퍼스트 디지털 풀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우리카드 디지털 채널 재구축의 목표는 고객분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1:1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타사의 개인화된 차별화 모바일 마케팅 서비스처럼 우리카드도 고객분들이 디지털 채널 인입을 했을 때 고객의 이용 성향과 특성 등을 분석을 해서 내부의 빅데이터 전복을 통해서 1:1 마케팅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더 많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 가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보신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반복된 단어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기존 혜택과 차별화시키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차별화되느냐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현대카드와 코스트코의 협력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코스트코 독점 제휴 카드사가 현대카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매출이 4조 원에 달하고 190만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코스트코의 독점 사업권을 따낸 배경에는 카드 회원들에게 기존과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다. 매출 증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겠죠. 현대카드는 코스트코와 서로 각자 고객의 동의를 얻어서 결제 데이터를 결합해서 이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코스트코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는 양사의 파트너십이 있고 그다음에 양사 회원들의 동의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카드가 그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3년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제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코스트코부터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렸던 고객 맞춤형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얘기도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는 백화점이나 또 마트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비스를 넓혀갈 수 있는 여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롯데그룹 계열사와 협업하며 유통계에 특화된 빅데이터 전문성을 쌓아왔고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게 QR 결제 서비스입니다. 롯데계열 매장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QR코드 결제가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카드사 자체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여가고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선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앉은 자리에서 테이블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해 메뉴를 선택하고 바로 주문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면 가맹점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회사 측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QR페이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룹사와 연계를 통해서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즉시 발급 사용 부분 확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사에서 보다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룹사의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스마트 오더는 푸드코트에서 포스에 갈 필요 없이 자리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자연채 저희가 이미 적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등에도 적용을 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QR코드 결제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곳이 바로 BC카드가 있는데요. 일찌감치 QR코드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금융위 1차 혁신금융 사업자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점상 등 영세상인에게 현금 외 QR코드를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소상공인의 결제 환경이 개선이 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된다는 점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점상 QR 결제로 알려져 있는 서비스로 노점상이나 푸드트럭 등 영세 상인들도 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출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사용하던 QR 결제를 중국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BC카드가 가장 먼저 선보였습니다. 이제 중국 여행 시 환전 등 불편한 과정 없이도 BC카드 페이북 앱만 있으면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들은 현재 간편 결제 업체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QR 결제로 정면 승부를 보면서 금융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